요즘 뭐하고 사니? 4시서 50분 동안 떠드는 방송 4시 5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4시 50분에 네, 타이틀에 맞게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 초대해봤어요. 이게 네. 진짜 4시 50분이 네, 아닌가. 저희 4명 꼭 유지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3시 50분 했더니 5분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 특별 게스트, 저희 주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희 주제가 오늘은 제가 게임.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창님이 준비한 준비하셨거든요. 게임의 경제학이라는 포인트고요. 네, 그래서 게임 업계에 잠깐 발 담근 아스란 아스란. 씨를 네, 또 아스라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명 이거 가명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여기 가면 이게 본명이에요. 익명으로 하고 싶으시다고 뭔 소리야. 이게 하시길래 인터넷상에서 본명이에요. 네, 뭐라고? 아스란. 아슬한. 오케이. 네. 오케이.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스란입니다. 지금 블로그 아스란 연대기를 네, 운영하고 연재하고 계시고요. 계시고요. 네. 네, 게임 관련 얘기는 없습니다. 일로 남기고 블로그는 또 인생을 사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그럼 오늘 창희님이 가져오신 주제 게임의 경제학 어떤 내용일까? 저희 또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게임이라 재밌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그때 네, 그 하는데- 살면서 게임들을 다 해보신 적이 있고 또 즐겨 하는 게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다 많죠. 네. 저를 스쳐간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막 눈에 지나가는데. 네, 그래서 게임의 그 역사를 함께 쭉 훑어보다 보면은 나는 이때 어떤 게임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게임이 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정답 바둑. 바둑. 아, 아 뭐 그런 것. 것들도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보드 게임이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네. 하는 건 이제 전자오락의 영역인데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했죠. 최초의 게임이 무엇인지. 오. 무엇- 근데 무엇인가요? 이게 설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요새 이제 인터넷에서 좀 인정하는 포인트는 이 음극관 놀이 장치라는 건데 그게- 음극관. 어렵네요. 이게 뭐냐 진짜 단순한 거예요. 뭔가 이제 미사일을 쏴서 어디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거 정도로 이제 표시하는 게임인데 게임이라고 하기 좀 어렵죠. 아, 그냥 여기 프로그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이런 모니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제 관 같은 그런 장치에 그 아, 네, 오실로스코프처럼 이렇게 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궤적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뭐 음극관 놀이 장치가 어떤 식으로 발명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의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군대에서 전략 그 교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등의 그런 용도로 개발하다가 이게 시중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게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게임도 전쟁도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물론 단순화시켜서 정말 네. 단순화시켜서 그 전쟁 게임이 많은 것처럼. 준구님 얘기한 걸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하자면은 문명을 만든 그 시그마이어라는 그 네네네. 회사가 시작된 게 그 군대 장교와 그 게임 잘 만든 사람이 합쳐져서 그런 시뮬레이터를 만든 그래서 게임이 된 사례도 있고. 오. 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삭제했군요. 그렇죠. 전 사태당할까봐 문명 시도도 못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꼭 둘이 해보고 싶어요. 그걸 얼마나 그 디테일하게 만드느냐의 그 접점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시뮬레이션 쪽으로 갔고 이쪽은 게임 쪽으로 가서 됐다고. 됐다고 하고 사실 또 이제 그 역사를 계속 얘기하자면은 이제 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하. 그게 이제 어떤 막대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1피 2피로 해서 핑퐁? 이걸 서로 이제 튀겨서 점수 내는 그렇죠. 그런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네. 이게 오락실에서. 약간 테이블 하키 같은 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게임기가 고장이 막 게임기 설치하면 한 이틀 만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고 오. 게임을 너무 막 재밌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게 이게 오락실용 게임기. 이게 게임기 자체와 그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돼서 이제 팔려서 오락실에 비치가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그 상업용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게임기를 팔아요. 이제 아타리라는 그쵸. 회사에서 게임기를 팔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카트리지로 탈착하는 형태. 저희가 이제 아는 그런 게임기가 콘솔 게임기. 네.
그래서 그때는 게임기를 한 300달러 선에 팔아요. 이게 300달러면은 비슷하네요, 요즘 그래도? 시세로 한 30만 원 돈이고 음. 이제 팩이 한 3만 원 돈. 음. 그렇게 해서 첫 시세가 잘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네. 있는 거군요. 하지만 옛날 30만 원은 지금의 30만 원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아 그렇죠. 확연히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하긴 편하게 이제 이 정도 선이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이 플랫폼 게임기를 팔아서 버는 돈이 일단은 선점된 그 아타리가 그 판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점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카트리지도 무조건 이게 맞는 카트리지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아예 카트리지 모양이 다 달랐어요. 네. 아 그 회사 독점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그 게임을 그 같은 게임이더라도 그 팩이 모양이 다르면 안 꽂혀요. 아. 애초에. 그러니까 이 그 처음에 그 최초의 상업용 게임기가 너무나도 잘 팔렸기 때문에 그 뭔가 독점 시장처럼 된 거죠. 네. 그 게임이 얼마나 그 퀄리티가 높은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냥 막 사주니까 점점 그 퀄리티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 독점 시장이 문제죠. 네, 뭐 그 시절에 뭐 카트리지 그러니까 그 시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런 그 카트리지 탈착형 게임기들 뭐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지금도 네. 맞아요. 지금도? 지금도요? 닌텐도도 사실 카트리지잖아요. 그러네. 네. 그것도 나중에 할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닌텐도가 결국에는 그 카트리지 탈착 형태에 집착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거에 또 부응해 주느라고 카트리지만 사죠. 네, DLC를 사도 되는데. 맞아요. 그 아타리가 너무 이제 독주를 했지만 게임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아타리 쇼크라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당연히 팔릴 줄 알고. 근데 하나도 안 팔리니까 그 팩을 쌓아놓는 그 돈이 보관비가 더 많이 들어서 재고 비용이 더 많이 들었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막에다가 묻어버려요. 네. 그 보관 비용 이런 환경 오염.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로 그거를 다시 발굴해내는 다큐멘터리까지 생길 어머.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게임계가 그때 한번 망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몇 년대죠? 그때 그 1950년대? 8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80년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게임 업계가 이제 망하냐 이렇게 이제 가다가 나타나는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닌텐도, 마리오 뭐 이런 류들 마리오가 닌텐도 때문에 떴죠. 닌텐도 게임이죠 마리오.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렇죠. 네. 닌텐도에서 만든 네, 마리오. 닌텐도에서 만들었으니까 닌텐도 때문에 떴죠. 네, 그래서 그 마리오의 아성을 그 따라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가 세턴이라든지 소니 뭐 이런 업체들이 후발로 나오게 되는데 저는 게임을 이제 마리오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때 제가 6살 막 5살 막 이럴 때도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부모님이 진짜 회초리로 저를 막 때렸어요. 이게 저도 근데 아동학대는 아니고요. 그런 적이 많죠. 근데 6살, 5살 때 집에 컴퓨터가 그 게임보이. 게임보이 그때는 네. 있었으니까. 맞네. 그래서 슈퍼마리오 막 3 이런 거 하면서 거의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외출하기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외출하고 왔는데도 막 제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비슷하게 엄마가 이제 게임하는 거 방에서 보면 뭐라고 하니까 화장실에 변을 아하. 보러 간다고 들어가서 이제 1시간째 안 나오는 거죠. 아하. 변비 유발을 치질과 그렇죠. 치료에 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게임 회사들이 그 돈을 버는 방법이 그냥 카트리지를 파는 게 거의 메인이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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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복돌이들 이제 그 팩마저도 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점점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물론 그런 게 그때는 몰랐고 있었지만 저도 게임보이를 저는 본 적도 없었는데 게임보이 게임들을 해봤어요. 그런 툴이 있었으니까 컴퓨터 툴이 에뮬레이터. 에뮬레이터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그게 학교 컴퓨터실에 깔려 있고. 아 그럼요. 네, 근데 하셨잖아요. 피카츄 배구 같은 것도 했죠, 있었고 했죠. 그거 원래 다 게임보이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포켓몬스터 레드랑 블루 네, 이런 포켓몬스터 거. 레드 이런 맞아요. 것도 다 원래 그런 불법 음.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그 시절에는 다 모두가 이제 게임들을 다 하나씩 이제 디스켓에 갖고 네, 있었고. 디스켓에 맞아요. 그랬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카트리지 게임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 관성을 갖고 이어져 오다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보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컴퓨터 게임들이 음. 많이 성행을 해요. 저는 제가 생각나는 최초의 컴퓨터 게임이 데이브라고 해갖고 이 얘기 어디서 그- 본것 같아요? 그 트로피를 그 맵 안에서 먹어야 이제 그
자물쇠가 열려갖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처음 게임은 그 유아용 CD. 유아용 CD 뭐죠? 그 유아용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막 영어 교육용 게임. 이런 아. 거 되게 배포를 많이 해줬어요. 어릴 때는. 그런 게 저의 첫 기억. 그것도 또 얘기할 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아타리가 한참 독주하고 있을 때 네. 애플도 게임 산업에 그쵸. 뛰어들어요. 아. 그 애플이 어필한 포인트가 아타리는 애들이 게임하면서 피폐해지는데 우리는 교육용이다. 교육용 게임기다. 이렇게 어필을 해서 100만 대가 팔려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도 마케팅의 비쌌을 차이죠. 텐데. 네, 그러니까 이 독주를 이제 막는 방법은 교육용이었다. 그거에 정확하게 네. 부합되시는 분이었다. 네. 근데 게임으로만 했죠. 교육용이지만 네. 그 뭐 대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죠. 중구님은 뭔가 인생의 최초의 게임이 있다면 인생 최초의 게임 뭐 컴퓨터 게임이든 너구리. 너구리가 컴퓨터 실에 깔려 있었죠. 그렇죠. 너구리 컴퓨터실 저 그랬었고 너구리나 아니면은 아까 콘솔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세가였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었던 거는 소닉. 세가 세턴. 소닉이 있었고 맞아요. 저도 세가 원더보이 있었던 것 그걸로 되게 많이 했고요. 원더보이가 원더보이. 뭐죠? 뭐 원시인 같은 애가 돌도끼 아, 던지면서 그치. 알죠. 알겠어요. 네, 네. 그거 했었고 근데 저는 대체로 콘솔에 대한 기억은 사촌 형네 집에 있었거든요. 거의 모든 세대의 콘솔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항상 어렸을 때 멋진 사촌형이네요. 전 약간 지금도 궁금한 게 그 시대에 저희는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카트리지가 아닌 오락기 게임 있잖아요. 네. 문구점 앞에 동전 넣어서 하는 그치, 그것도 되게 그치. 많이 했었는데 네. 철권. 그것도 카트리지와 같은 건가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거기 운영되는지 궁금한데. 사실 초기 모델이랑 비슷한 거죠. 게임기랑 아. 그 소프트웨어가 같이 아예 합쳐져서 하드웨어가 그냥 이게 막 나오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총판 업체들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임들이 사실 게임보이 있는 게임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 네, 것 같이 그렇죠. 기억이 네, 나가지고 네. 잠깐 맞아요. 말해봤어요. 그래서 수익 모델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동전을 네. 넣는 게 그때 당시에 최초의 BM이자 되게 오래 가는 BM이었던 거죠. 네. BM이 정확히 뭔가요? 아,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돈을 버는 수단. BM이요? 네. 아스라님은 최초로 하신 게임이 뭐죠? 저 아무래도 콘솔 게임이죠. 그 콘솔. 서커스 아시죠? 네. 그 딴딴 사자. 딴따라따라딴따라따라딴 점프하고 막 이런 네네. 거. 그리고 펭귄, 펭귄. 남극 탐험. 남극 탐험. 오. 저희도 사촌 언니네 그 게임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 꼭 사촌내 있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 콘솔 게임에는 제가 그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킹콩 이런 게임을 하고 그 서커스랑 남극 탐험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건 꼭 사촌 언니네 가서 했었어요. 귀엽다. 그 시절에 사실 요새 뭐 아무리 온라인 게임들이 막 성행한다고 해도 그 시절 매출이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한 30만 원대 과금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게임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정도 기본 돈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컴퓨터가 생기면서 약간 양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CD를 처음엔 팔고 그 CD 그래서 막 PC방 같은 데 가보면은 PC방도 전이긴 한데 막 그 스타크래프트 패키지 그 맞아요. 두꺼운 책처럼 이렇게 돼갖고 그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든든하게 이제 게임하고. 근데 저도 그런 거 있었어. 네. 말씀하세요. 먼저 하세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그거 기억나세요? PC방에서 네. 주인 아저씨 몰래 스타크래프트를 복사해 가야지 해가지고 디스켓을 넣어. 그래서- 디스켓을 넣은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만 복사해서 넣는 아. 거야. 맞아.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맞아. 해냈다. 내가 이거를 복사해왔다. 복사해왔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집에 가가지고 딱 했는데 실행 파일이 없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때는 그랬지. 그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델이 오래 가지 못해요. 중구님 같은 이런 분들 때문은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복사를- CD키 같은 거 복사해가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으니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CD키 생성기라든지 맞아. 뭐 이런 그 립 버전 그렇게 해서 뭐 블리자드가 게임 막 스타크래프트 엄청 성공을 했다 그래도 실제로 번 돈은 그렇게까지 막 폭발적이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일 그렇죠. 기업으로 좀 맞아요.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래도- 제일 기업이 됐죠. 그래도 저는 그 CD 때 감성이 되게 좋았던 게 그때만 맞아요. 할 수 있었던 게임들이 있었어요. 음.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맞아요. 여성향 게임들은 정말 음. 지금은 솔직히 더 많이 바뀌어서 인터넷 산다고 해서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만이 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있고 완성된 하나의 그 작품인 것 같은 게임은 그때밖에 없었죠.
저도 뭐 창세기전이라는 게임을 시리즈로 다 사서 일일이 그거 발매일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맞아요. 사고. 발매 기다리고 네, 그 감성이 요새는 좀 약간 없죠 아무래도. 그렇게 막 줄 서서 기다리고 뭐 최근에 동물의 숲 이런 거는 좀 뭐 줄 서서 맞아요. 기다렸다고 해도 근데 그건 또 요새는 다르니까. 사전 예약을 해야죠. 네, 사전 맞아요. 예약 그게 점점 이제 음. 변화하는 거죠.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네. 그래서 그런 CD 게임들이 뭔가 복돌이들 때문에 게임 음. 업체 자체들도 좀 위기를 겪고 그래서 네. 화이트데이라는 게임을 개발한 음. 그런 게임 회사들도 결국 복돌이와의 싸움에 져서 이제 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온라인 게임 네. 최초의 온라인 게임이 1996년에 바람의 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게 이제 최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발매 월 정도 차이로 바람의 나라가 조금 더 빨랐다고 합니다. 되게 역사적인 게임이네요. 네네, 바람의 그 나라가. 역사적인 게임이고 저도 바람의 나라 하려고 이제 PC방을 최초로 갔던 것 같아요. 바람의 나라가 96년에 나왔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도 계속 바람의 나라 했으면 정말 저도요. 엄청나게 롱런한 네. 게임이네요. 근데 그때 바람의 나라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돈을 넣으려면은 무통장 입금을 49,700원을 했어야 돼요. 막 무슨 49,500원. 45,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49,500원이 된 건데 그걸 무통장 입금을 한 다음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누구 예금주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하면은 그때 근데 계정을 그때는 풀어줘요. 무통장 입금이 진짜 많았죠. 네. 그때 다 우체국 가서 또 일일이 쓰고 그러니까요. 통장도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정도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없죠. 체험판을 한답시고 레벨 맞아. 10까지만 키우는데 그것도 이제 인터넷 그 다이렉트 X라고 해갖고 따로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지 그 접속하니까 체험판 그 레벨 10까지 키우고 그거 갖고 논다고 집에서 하다가 통화비가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 와. 나와갖고 진짜 그때 엉덩이 시퍼레지게 맞은 거예요. 아 저도 근데 이거 할 얘기 있는데 이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뭐죠? 한번 이제 해보실 수 있어요? 해볼까요? 아니 네. 저도 근데 그런 식으로 과금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요 세대에서 조금 더 지나온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네. 전화로 하는 ARS 아, 불러주면은 그죠, 그죠. 과금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땐 진짜 개념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맞아요. 제 동생이 더 먼저 그런 세계에 눈을 뜬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나 전화만 하면은 캐시가 생긴대. 그래서 전화를 막 진짜 10통 넘게 했어요. 5만 원씩. 와, 그때 그래서 50만 원 막 나와가지고. 와 스케일이 다르네. 쩐다.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얻어맞았죠. 꼭 약간 투니버스를 어렸을 때 보다 보면 네. 그 사이에 광고 때가 그런 ARS 맞아요. 맞아. 게임 광고하는 거였어요. 그 달려라 코바. 달려라 코바. 달려라 코바 SBS. 해보셨나요? 예. 그때 그분이 진짜 약간 그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뭔가 아이돌 같은 느낌이 그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혼났죠. 저도 그래서 혼났죠. 월 정액 그래서 한 달에 뭐 5만 원 돈 이렇게 하면은 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이제 줄을 잃었죠. 웬만한 이제 모바일 게임들은 다 정액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됐는데 그거에서 한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퀴즈. 큐플레이 네, 말씀하시는 큐플레이 거죠? 퀴즈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도입된 게 부분 유료화예요. 아바타 네, 돈 그 쓰는 꾸미는 거. 거. 그때 막 선글라스 끼우는데 맞아, 얼마, 맞아. 뭐 너무 이렇게 재밌어. 캐릭터에 막 이렇게 머리 염색하는데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이게 한 달에 1억을 그냥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크죠, 그래서 큰 돈. 연매출 1억. 10억. 엄청 크죠. 그 시대 그 정도면 진짜 그때 엄청나네. 거의 100원에 사탕 하나 살 수 있는 맞아요. 시대였는데 네, 그렇죠. 1억이면 그 170원에 버스표 하나였잖아요. 그 시대. 저는 그때도 이제 뭐 무과금으로 이제 나는 그냥 베이직이 좋다 하면서 나는 그냥 족보 같은 거 맞아, 족보 쓰면서 쓰면서. 그러면서 막 맞아. 올라 하고 이런 재미로 하면서 무과금이라는 거에 저는 좀 그 키포인트가 있긴 난닝구만 있었는데 네, 난닝구만 근데 있고 결국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무과금러들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안 입은 약간 기본 고인물 세트 머리도 파란색 그 눈 이거 뭔지 알죠? 그런 그거 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다 막 이랬었던 맞아. 기억이 나요. 그 게임 중에 OX 게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통통통 튀어. 그 우리가 슬라임처럼. 무슨 슬라임처럼 생겼고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뭐 O로 가면 다들 따라서 O를 맞아.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꼭 누군가가 X로 가는 거예요. 네. 까지.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항상 따라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탈락. 그리고 탈락. 네, 그 시절만 해도 되게 그 순수한 부분 유료하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맞아요. 꾸미고 나의 개성을 정말 표현하기 개성을 위한 위해서 정말 그건 사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치품.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캐시템을 산다고 그 퀴즈를 더 잘 풀 일은 맞아요. 없어요. 그때는 맞아요. 그 정말 재밌어서 게임을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맞아요, 내가 맞아요.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다 두 음. 가지 다 잡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넥슨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점점 이게 악랄하게 과금 구조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이제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넥슨이 아니었나요? 개발사와 퍼블리셔 이게 좀 나뉘어 있었는데 넥슨이 점점 거대 기업이 음, 돼가면서 점점 다 다 시작했죠. 인수합병해 오죠. 부분 유료화가 진짜 악랄한 게 아이템들을 진짜 싸게 팔아요. 1,700원. 펫 하나에 1,700원. 메이플 스토리 얘기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에서 펫 하나에 1,700원에 팔아요. 그럼 이거의 특징이 무엇이냐? 펫을 3마리 살려면 5,100원이 필요해요. 맞아요. 충전은 5,000원. 5,000원부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과금하게 할 것이냐가 포인트인데 이게 또 이제 게임 회사에 다니시는 아슬란 씨가 더 얘기를 더 잘해주시겠지만 처음으로 과금을 1,000원 하게 만드는 게 그냥 그 헤비 유저가 10만 원 과금하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 그 문을 여는 게 어려운데 그 처음 열고 나면 문을 진짜 열게 만드는 게 이제 싼 아이템들을 만들어 갖고 이거 하나만 사면 엄청 편리해지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계속 꼬시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온라인 스타터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스타터팩 이거 이제 스타터팩이 그렇게 진짜 싸 1,000원이고 맨날. 처음 이 아이템을 한 번 살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난 효율이야.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대표적인 BM이다. 제 친구가 네.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예, 것 같은데 언급했었죠. 오경환 씨가 네. 게임사의 이런 그런 과금. 유료화, 과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친구가 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옛날에 마구마구 게임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마구마구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노말 카드가 있고 스페셜 카드가 있고 레어 카드가 있던 시절에 레어 카드 하나만 얻어도 너무 행복했던 랜덤으로 해서 나왔을 때 그리고 노말 카드로도 우리는 홈런을 날릴 수 있었던 그런 로망이 있는 시대였는데 갑자기 레어가 돈 주고 사면은 미친 듯이 이제 잘 세트 덱이 나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갑자기 뭐 하이 점프 캐치가 생겨나고 음. 슬라이딩 캐치의 이 범위가 늘어나고 이런 능력치들이 돈 주고 해야지만 생겨나면서 아주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카드로는 이제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면서 이 친구가 아주 분개하고 이런 게임에서 이 게임 순수한 게이머들의 열정을 이 빼앗아가는 이 게임사들은 다 죽어야 된다 막 이런 네. 식으로 아주 과격하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경환 씨의 유지를 받아서 무과금이신가요? 과금러이신가요? 저요? 저는 애매한 과금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타터 팩만 사는 그 정도의 과금러인가요? 그건 아니고 저는 그런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이쁜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스킨을 사요. 롤 얘기하시는 거군요. 롤이구나. 롤이라던가 아니면 네. 총싸움 게임 할 때도 네. 총 모양 바뀌는 거, 네. 총의 능력치가 올라가진 않아. 근데 총 색깔이 바뀌어.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왕이면 총 색깔도 바뀌고 능력치도 올라.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게임, 그런 총싸움 게임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피지컬로 하는 게임인데 총의 능력치를 올려버리는 아이템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게임의 밸런스가 붕괴되는 문제라서 슈팅 게임에선 잘 그런 일이 잘 없고요. 네. 그리고 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롤에 어떤 아이템 끼면은 내 럭스 Q 데미지가 3이 더 늘어난다 이러면은 붕괴될 수 있잖아. 근데 뭐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대회에서 밴당하는 그 스킨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킬 모션이 잘 안 보인다. 맞아요. 근데 저도 딱 중구님 정도의 과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그렇게 스킬 같은 게 있어서 혼자 하는 게임이면 이제 돈을 계속 쓰겠는데 온라인 게임 다 같이 하는 멀티 게임이면은 저도 능력치 있는 게임은 괘씸해서 안 해요. 왜 게임은 사실 내가 게임에서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가상현실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여기서도 불평등이야?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애니팡 같은 거 혼자서 하는 퍼즐 게임인데 내가 이거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은 바로 깨는데 그런 거는 써요. 그런 건 쓰죠. 그거 과금 넣어. 아니 그런 건 쓰고 딱 애매한 과금론 거. 애매한 딴 과금. 사람들은 과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못 깨는데 나는 과금해서 깰 거야. 이거가 결국에는 근데 어차피 그거는 애니팡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잖아. 피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애니팡 저는 맞아요. RPG나 아니면 이런 거가 물론 제가 만약에 거기에 그 취향이 맞아서 RPG나 뭐 MMORPG 이런 거를 열심히 했다면 과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게 게임이 재미가 없어. 맞아. 레벨업하는 게 별로 나는 너무 지루해. 난 못 잡고 있고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 능력치가 올라가는 과금을 안 하는 거고 저는 슈팅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AOS인가? 그게 뭐 AOS 네. 게임 이런 것들을 롤 하는데 같은 거. 롤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식의 과금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또 게임 저는 그런 게임 RPG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런 퀴즈 게임이나 스토리형 게임들을 네.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에피소드가 묶여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또 작품 부분이죠. 사는 기분으로 쿠키 굽는 기분으로 사거든요. 네. 그런 거는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아이러브 니키라고 옷입히기 게임 있는데 그건 또 아니 누구냐 중구님처럼 예뻐서 사는 거. 저는 또 게임에 돈 쓰는 게 저는 또 이틀 전에 또 게임에 돈을 쓴 사람으로서 무슨 게임이었죠? 레포대 2가 레프트 갑자기 데스. 80% 할인을 해가지고 네. 2,100원이어서 그건 게임을 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카트리지를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얘기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부분 유료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네, 부분 유료랑 다르게 게임을 사는 거니까 카트리지를 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카트리지형으로 게임을 팔던 회사들이 뭐 스팀이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 같은 걸 이용해서 그 게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팔고 이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이 진짜 게임이다라는 맞아요. 형태로 콘솔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모바일 게임이 요새 좀 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이나 중국이 좀 PC 쪽이었나요? 아니요, 일본은 콘솔이 강세이기도 한데 모바일도 강해요. 거기는 둘 다 강해요. 모바일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아 일본은. 진짜요? 일본은 무슨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출시되는 게임들 보면은 다 일본 회사 게임일 수준으로 진짜 많이 나오고 정말 웬만한 문화 콘텐츠에 조금 강하네요. 이쁜 캐릭터 나온다 하면 일본 거더라고. 캐릭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 쪽은 PC랑 모바일 그냥 둘 다 강세인 것 같고 아시아가 우리는 다 강세군요. 하잖아요. 사실 모바일 게임도 맞아요. 하고 PC방도 가고 근데 이 서양 쪽은 약간 콘솔 게임이 진짜 게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스팀을 통해서 뭔가 그 게임 자체를 팔고 뭔가 부분 유료화는 살짝 녹아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포트나이트 이런 것들도 포트나이트 자체를 팔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부분 유료화 모델이 이제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포트나이트가 거의 1위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서양에서 자기네들이 게임 만들어 놓고 PC 게임을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나라한테 이기석식 스타리그 우승 뺏기고 그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게임 강국이죠 또. 그럼요. 롤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나 이제 지역별로 약간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이 되게 강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모바일 게임사들이 과금을 시키는 방법이 진짜 많이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치졸해요. 저는 제일 많이 당하는 게 그 가챠. 가챠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진짜. 디지털 피규어 그거 뭐 그 능력치 조금 좋은 거 그거 얻겠다고 그 가챠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 확률 공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뭐 얼마 전에 있었고 아, 맞아. 또 이제 재화 자체를 이제 편하게 사는 거 능력치에 영향 주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셨지만 행동력을 제한을 두고 뭐 하트 뭐 5개가 제한인데 하트를 더 사게 무제한으로 한다든지 쓸 수 있게 뭔가 하거나 그런 시간당. 전 네. 아직도 해리포터 졸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아, 그 해리포터도 그 해리포터 좀 돈을 쉬어야지. 과금할 수 있나요? 무조건 하지. 그렇게 뭘 살 보석 수가 사고 있나요? 뭐 다 하고, 옷도 사고 뭐 하고 에너지도 사고. 그렇죠. 진짜 돈 벌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너 할 때도 있었는 건데 뭐. 저는 그래서 안 하게 됐죠. 그리고 성질머리 급해가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 유저들끼리 그 경매장을 통해서 그 거래를 하는데도 그런 이제 하드 커런시라고 하는 게 이제 현질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재화인데 그런 하드 커런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리니지 같은 거. 그러니까 리니지가 사실 그 과금 유도의 엄청 끝판왕인데 이렇게까지 과금 유도를 할 수 있나 하는 게임인데 이거는 이제 안 건드리시는 게 그냥 더 좋으니까 이제 줄일게요. 펫을 판다든지 뭔가 밀봉을 하게 해준다든지 뭔가 캐릭터의 버프를 판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에피소드 파는 형식은 에피소드를 열어주는 형식. 에피소드를 열어주는 형식 모바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스토리 형식의 네, 거는 많이 있지. 맞아요. 아, RPG에서는 그렇죠. 이건 RPG 거고. 한정이에요?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1차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런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이유, 유저들 간의 경쟁, 예를 들어서 막 문파 대 문파가 싸우는데 아 저쪽 문파가 능력치를 이렇게 높여놨으니까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더 능력치가 세야 돼라고 하면서 그 스펙에 대한 이제 경쟁을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진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던파에서 최근에 운영자가 랭킹 1위를 그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1위를 먹고 있었던 게 밝혀지면서 아 진짜. 네. 너무하다. 그러니까 2위부터 한 10위까지 유저들은 그 스펙이 굉장히 민감해서 돈을 헤비 가금러. 그러니까 헤비 가금러 한 10%의 유저가 하위 그 90% 유저들이 과금하는 많겠지.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과금하는데 근데 던파 같은 경우에는 더 그 규모가 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1위 랭커가 운영자였다. 그거 너무하다. 이게 밝혀지면서 이제까지 헤비한 그 시간과 재화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이 대규모 느끼겠네. 이탈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어요. 네. 못 이기지 이거 어떻게? 그거는 자기가 그냥 아이템 만들어 놓고 내가 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클릭 아. 몇 번으로 막 강화도 막 12 증폭 이런 거 그냥 아유. 달아버리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아무튼 경쟁을 유발하는 거 초보자들이 허들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의 나라 해보셨죠? 네. 레벨 50부터 인형굴 들어갈 때부터 엄청 힘들었죠. 아 지금 모바일이요? 네.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33,000원짜리 그 세트 아이템 파는 그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거 사면은 그 50레벨 넘어갈 수 있거든요. 쭉쭉 쉽게. 넘어가요? 네, 쭉쭉 넘어가거든요. 이게 허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적당히 티 안 나게 허들을 만들어주면은 그 아까 얘기한 소과금으로서 큰 효과를 내는 그 아이템을 사게끔 만드는 거죠. 일단 사실 제일 기분이 나쁜 부분은 그 옛날에 저희는 그 세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돈을 안 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저 그 과금을 하는데 가장 제약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처음 게임을 진입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원래 게임은 돈 쓰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거부감이 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돈 안 내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CD팩을 사면 사실 돈 하나도 낼 곳이 없잖아요. 네. 카트리지나 네.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카트리지 사는 데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이런 데서 좀 사는 거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 너무 막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게임을 해야 여기서 돼? 제가 또 한 이런 말씀 거. 드리자면 네. 게임사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콘텐츠를 즐기는 데는 당연히 소비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건전한 소비를 제가 꼭 단님에게 장려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냥 싶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은 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은 카트리지 게임만 저는 즐기도록 네.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스라님은 나오셨기 때문에 아, 이제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말하고 싶어지네. 뭔가 근데 이 관점과 이 관점의 차이가 맞아요.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게임이 그냥 그 CD를 만든다는 U에서 U를 만드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 온라인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디지털 그 코드로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뭔가 1대1로 대응되는 뭐 상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라기보다 옛날에는 저희가 사실 음악도 돈 내고 안 들었잖아요. 소리바다. 소리바다 통해서 엄청 하도. 많이 다운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이제 음악은 내가 소비를 하고 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제가 좀 봤을 때는 만화인 것 같고 만화도 옛날에는 그냥 다운받아서 봤는데 요즘은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통해서 캐시하고 하는 거고 제가 아직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게임인 것 같아요. 콘텐츠에서. 그래서 물론 지금도 카트리지 하고 이런 실물 형태로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이런 모바일이나 온라인 게임에는 아직 거부감을 맞아요. 가지고 있어서 요게 좀 이제 마지막 단계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앱을 돈 주고 사는 거는 해요. 앱을 돈 주고 사는 게임은 절대 안 사요. 저는 앱을 단 한 돈 번도 주고 안 사는 사봤어. 게임은 많이 해요. 왜냐면 무슨 앱을 사보셨어요? 진짜 카트리지 사는 거네요, 러스트 그러면? 레이크랑 똑같은 아, 느낌으로 그런 거? 그런 거는 진짜 막으면 바로 돈 주고 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퀄리티가 계속 보장이 돼. 왜냐면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어쨌든 계속 뭔가 미완성된 부분들이 있고 그걸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이미 돈을 주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사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저는 그거의 차이라고 봐요.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아스란 씨가 말씀하신 부분이 근데 아스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은 다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슬한이라고 제가 뒤늦게 명명해봤고 사실은 제가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에 나오는 아슬하다라는 인공지능을 좋아해서 그냥 아슬하다 하다가 보니까 아슬한으로 갔습니다. 아스날 팬이신지. 그런 의미까지 제가 또 추가해 보겠네요. 맞으니까요. 팬이니까요. 아스날 팬이신지. 어쨌든 이 게임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라스트 오브 어스 2 논란이 한번 미친 듯이 있었죠. 네. 이게 게임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원은 그렇게 명작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2는 이렇게 망작으로. 근데 만약에 뭐 그게 뭐 개발자의 의도가 뭐 좋든 싫든 그거는 둘째치고 만약에 그게 영화였다면 그 정도로 욕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무슨 의미냐면은 영화는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서 보면서 감정이입을 그냥 좀 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입을 하게 됩니다. 저 캐릭터가 곧 나일 수는 없어요, 영화는. 네. 그런데 게임은 물론 내가 직접 저 세계에 들어가서 칼을 맞고 뭐 활을 맞고 총을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직접 이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지. 영화와는 다르게. 내가 직접 웹툰과는 다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이입이 쉽게 되고 더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게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과금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이 캐릭터는 나야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아바타, 이 캐릭터는 나야. 내가 더 세져야 돼. 라는 것이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금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와 현실도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데 이 게임 세상 속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금을 싫어하는 쪽으로 저절로 간다. 이게 그렇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이제 점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매몰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랑 이렇게 동일시 같은 캐릭터가 이렇게 이제 랭크가 오르고 세지는데 내가 시간과 돈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게임을 접을 수 있겠어요? 저는 또 돈 내야 되면 접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엄청난 아이러브 결단력이네. 니키 하다가 접었잖아요. 짜증나서. 아 저는 막 이거 막 그 드래곤볼 그 폭렬 격전이라고 그 콜렉팅해서 이제 세지는 그거를 진짜 웬만한 그 주요 카드들은 다 모아놨는데 다음 카드 나오면 또 모아야지 당연히 하면서 당연히 과금하고 아까워서. 네, 이제까지 이렇게 콜렉팅을 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순간에 이렇게 접어? 이렇게 하면서 안 접히거든요. 진짜 한번 그럴 세게 수 현타가 있어요. 오지 않는 이상은 접기 진짜 힘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매몰되게 만드는 게 게임사의 기본 그쵸.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게임사 인정하시나요? 해명하시죠. 게임사를 떠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매몰시킬지 그거를 연구하는 게 게임의 경제학의 기본이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게임사의 주 타겟층은 아니고 아니에요. 창의인 같은 경우가 주 타겟층인 거죠. 음. 저는 좀 특이하게 제 멋대로 소비하는 방식의 사람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게임사의 사업 맞아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과금을 했을 때 성장을 시켜주고 그 성장과 허들 이런 거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작용하는 맞아요. 게 게임인데 근데 요새는 이제 매몰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양산되는 게임들이 좀 많아지고 맞아요. 있는 것들이 유저 입장에서 좀 안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이게 결국에는 비슷한 게임들이 많이 생기면은 서로 경쟁하되 근데 그 와중에 또 매출이 잘 나오거나 뭔가 그런 아웃스탠딩한 포인트가 있어야 이제 유저들이 결국에는 그 게임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근데 선택받지 못한 거는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빨리 버리고 또 다른 비슷한 게임들 또 만들고 뭐 하나만 턴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왕되는 게임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요즘. 광고 너무 많이 나와. 맞아, 왕되는 게임도 많고 저는 그 데이세븐 데이땡 네. 사의 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도 솔직히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좀 그런 인식과 안 맞고 그 네. 약간 이제 돈 그 너무 과금 게임의 좀 많이 그 하고. 유행 같은 게 있는 거죠. 맞아요. 맨 처음에 모바일 게임 처음 나왔을 때는 애니팡류의 맞아요. 그런 게임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스카이 뭐였죠?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네. 소셜 게임이 들어왔다가 쿠키런? 이제 RPG로 들어오면서 뭐 세븐나이츠 네. 완전 그런 부분들이 한번 크게 유행을 타고 이제는
좀 범위가 확대되어서 대상이 여성에게까지 가는 여성향 게임도 좀 올라가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나올 텐데 저는 RPG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RPG가 정말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만들기 좋은 거예요. 이게 캐릭터랑 맞아요. 나눠서 창희님처럼 창희님 하니까. 같은 분들이 과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넥슨 그 화장실은 내가 만들었다 뭐 이런 정도 할 정도로 벽돌 한 벽돌 장은 한 장, 내가 창문 넣었다. 하나쯤. 저도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게임사들이 설치해온 이 함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게임을 하시면은 맞아요. 조금 더 맞아요. 내 취향에 맞는 거 이제 이렇게 단님처럼 네. 잘 구분해서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주제를 했는데 뭔가 이제 좀 중구난방으로 이제 흘러갔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그거였습니다. 자 진짜 이런 구조를 파악하고 내가 이 게임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음. 여기서 사실 뭘 얻고 싶은지가 그 뭘 얻고 싶은가 진짜 찐 뭐 재미라든지 그런 아니면 게, 뭐 이쁜 거 재미라든지 이쁜 거라든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만 얻고 하시면 사실 현타도 크게 안 올 맞아요. 것 같고 어차피 이것도 나의 음. 흥미와 유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즐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개건 멤버 아스라님 네. 하실 저는 말씀.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게임을 건전하게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몰입할 때도 있겠지만 얼른 나오시고 건전하게 즐기는 걸로. 적당히 질병 아니니까요. 나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과금하시면서 그럼요. 행복한 게임 생활 하시기 바란다. 이거죠? 네, 아주 노래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직 게임 회사 여직원분 말씀까지 합해져서 오늘 게임의 경제학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들도 좋았죠? 저도 뭐 게임의 그 뭐 과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저는 가끔 하는 입장에서 자기 만족을 위한 적당한 투자와 소비는 즐거운 거잖아요. 네. 네. 이 아스라님의 마지막 멘트로 우리 건전한 게임 생활 위한 파이팅 한번 할까요? 건전한 게임 생활 파이팅! 그 열기로 마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안녕. 감사합니다.